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뜻이 저 찾아보니까 터키 말, 그러니까 튀르키예어로 궁전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볼 수 있게끔 문과 벽이 없는 건물을 뜻한다고 하는데 옥 외에 설치된 여름용 별장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문과 벽이 없는 건물. 그래서 키오스크 통해서 주문을 하는 걸 뒷사람이나 옆사람이 다 또 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6404님은 뭔가 표준이나 기준을 제시해서 이 키오스크 이제 다들 주문하시기 어렵게 느끼시기 때문에 컨텐츠를 좀 표준을 제시해서 채우도록 하면 사용자가 더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조정구님은 약 한 달 동안 직원이 어르신들에게 이 사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기술의 징검다리만 있으면 다들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좋은 의견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우 의원님은 혹시 이거 키오스크 써보셨어요? 자주 씁니다. 지금도 쓰세요? 네. 어디 속도는 좀 나오나요? 약간 걸리죠. 김기식 회장님은요? 네, 저도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네. 요즘엔 익숙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자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그리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힘든 걸음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좀 제발 좀 세계 꼴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한국 증시를 좀 바꿔보자라는 거고 그 출발은 조금 이따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될 상법 개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주목을 해 주셔야 할 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1,400만 명에 이르렀고 이게 나의 삶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내 이야기, 내 가족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혹시 이제 두 분이 좀 체감하시기에 얼마 전에 이제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좀 있었고 또 최근에 K 주주 운동, 세이브 코스피 운동 여러 가지 주주 운동들도 좀 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바뀌는 흐름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네. 작년 대비해서 1년 만에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거버넌스가 뭡니까? 주주 운동을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네.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아주 확고하게 정립됐고요. 작년 대비해서 주주 제한도 몇 배가 늘었고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이번에 주주 제한이 많이 실패하고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네. 부결이 된다 하는 경우에 기업인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죠. 주주들이 이런 주주 환원이라든지 거버넌스에 대해서 인식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인들도 대응을 해야겠구나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 이용우 의원님. 예. 네. 몇 해 전에 이제 공정3법이 통과됐습니다. 공정 3법. 예. 감사 선임에 네. 관한 거라든지 이렇게 통과됐는데 그 결과가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SM 케이스를 봤을 때는 작년에 감사가 선임됐었거든요. 네. 그럴 감사가 선임되다 보니까 회사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됐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주주가 회사의 경영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었고 네. 회사도 보면 주주를 무시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시장에서 아주 싸늘한 반응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주주들의 제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정 3법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 한 전 정부, 전전 정부, 그 전전 전 정부에서도 일종의 경제 민주화라는 걸로 많이 이게 화두가 되었던 오늘 이제 야당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사실 이거는 꾸준히 추진이 돼 왔던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잠시 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국주 미주 혹시 그 얘기 아십니까? 국주 미주, 국장 미장. 네,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장과 한국장 이제 비교하시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쓰시는 표현인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이게 주가로 다 반영이 된다. 그렇죠. 실적이 주가로 반영이 된다는데 한국 시장은 실적이 좋아져도 기업 가치는 커지는 것 같은데 주가로는 이어지질 않는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네, 김규식 회장님. 이제 말씀하신 주가, 네. 주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해서 MBA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방정식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 가치 곱하기 주주 환원율입니다. 기업 가치 곱하기 주주 환원율. 네, 그 다모다란 교수님의 뉴욕의 스턴 경영대학원에 있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딱 나와요. 주주 네. 환원율 곱하기 기업 가치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가 100일 경우에 주주 환원율이 70% 정도일 때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주가, 네. 주주 가치라는 게 보통 주가를 말하는 거니까 네. 일치한다 이렇게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주 환원율이 낮으면 기업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디스카운트 된다. 아하. 기업 가치 대비 디스카운트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이 글로벌 평균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뭐 사실상 OECD 선진국 중에서 최하고 신흥국인 대만보다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주가를 디스카운트 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을 모셨다면 주인을 주인답게 대접을 해줘야 될 겁니다. 네. 회사의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주고 예. 회사가 성과가 났으면 그 성과를 주인하고 나누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나눠진다. 이게 바로 주주 환원율이라는 개념으로 맞습니다. 치환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주주를 주주로 제대로 대접을 해주고 있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 주주 환원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사가 100만 원을 벌건 100억을 벌건 1000억을 벌건 주주들에게 1원도 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 주주들은 이제 투자자로서 진짜 장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그렇죠. 차액만 먹고 빠지고 그래서 또 그렇게 단타를 치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네. 게 되는 거죠.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으니까. 근데 회사가 100억을 벌어서 한 매년 50억씩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사고 팔고 치고 빠지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쪽에 있는지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제 단적인 예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거 개선해 보자고 이제 시작한 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운동이고 거버넌스 운동인데 여기 이제 제대로 된 첫발을 떼는 게 상법 개정입니다. 근데 이게 법 얘기 나오면 어렵거든요. 더 법을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요거 조금 쉽게 누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용우 의원님.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위임을 받고 있는 이사들은 주주의 권익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침해하는 건 죄가 된다. 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주 그러니까 회사 주인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왜 이 조항이 필요하게 됐냐면 법리적으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이사가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 충실하면 됐지 주주에 충실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주주에 어떤 영향을 준 행위를 했던 걸 잘못된 행위를 했던 걸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건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2009년 아주 유명한 판례가 형성돼 버렸습니다. 물론 1980년부터 그런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의 원천이 뭐였냐면 삼성 에버랜드 CB를 삼성 SDI가 실권을 했거든요. 전환사채요. 예, 전환사채를 실권을 했을 때 그러면 회사가 가져야 될 유인을 실권을 해서 다른 주주에 주는 게 배임이다. 이런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거는 상법에 회사만 있지 주주가 없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기존 주주들이 마땅히 받아갔어야 할 전환사채를 가져갈 권리를 스스로 이 주주들이 회사들이 포기를 하고 이사들이 포기한 거죠. 이제 이사들이 포기하도록 하고 대주주가 싼 값에 그걸 가져가도록 이제 몰아줬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다. 예. 그게 그런 우리나라 판결이 현실이었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업에서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대주주를 위한 행위,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들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이 판례에 의해서 하나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상법에 바로 주주 조항을 넣는 게 필요하다. 그건 주주에 대해서 비례적 이익이라고 하면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그 가진 비율만큼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된다. 네. 이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 사법부는 뭐 법원은 그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당연히 법이 안 돼 있으면은 그죠 뭐 아무리 나빠 보여도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꾸자라는 건데 그 상법 개정안 382조 3항이죠. 요거 개정안 올라온 게 이용우 의원님 안하고 박주민 의원님 안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좀 많이 다른 건가요? 거의 취지는 같다고 보입니다. 네. 저는 작년 2월 달에 이제 비례적 이익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했던 거고요. 네. 박주민 의원은 올 초에 올 1월 달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총주주란 표현을 쓰는데 전체 주주. 예. 뭐 그거는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법의 네. 취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진, 사실 경영진은 이제 대리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주 한 명 한 명이 다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경영진을 두고 그 사람들이 회사 잘 경영하도록 하는 건데 그 대리인들이 많은 주주들은 무시를 하고 그냥 인사권 가진 회장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꾸자라는 취지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사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도 회사에 이제 피해가 가도 주주들은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현재로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죠. 김규식 이번에 회장님. 최근에 신들라가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을 네. 이유로 하는 소송을 한 10년 동안 해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회사의 2대 주주인 쉰들러라고 있는 신들러가? 외국계 네네. 기업이 기업이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예, 소송을 걸어서 예, 현정은 회장과 그 대표이사였던 분을 상대로 그 현정은 회장과 대표이사들이 회사의 업무상 배임으로 손해를 끼쳤다라고 네. 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한 경우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소송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법 체계 하에서도. 네. 그런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지분율 침탈의 경우는 현 법제 하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법원이 회사 이익 말씀하신 대로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회사의 자체는 손해가 없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회사 합병을 했을 경우에 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현금에는 손해가 없고 네. 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회사를 뗐다 붙였다 하면은 지배주주가 원래는 20%의 지분율이 있다 25%로 늘어나면은 그 5%만큼은 다른 일반 주주들의 지분율이 침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어차피 1 더하기 1이 될 수 있으니 회사 자체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렇죠. 없겠지만 그렇죠. 이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들은 그렇죠. 피해를 지분율이 볼수 침탈되는 있는.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지분율이 뭐 30%와 소액주 70이 있는데 거래를 했는데 네. 뭐 전체는 100은 똑같죠. 네. 근데 30이 35가 되고 그렇죠. 70이 65가 되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렇죠. 이 비율이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비례적 이익을 침해했다. 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할 겁니다. 수 있는데 그게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뭐 특별한 입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분율 침탈에 대해서도 주주가 네.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명백하게 그렇게 구제받고 있고 네. 근데 한국 대법원처럼 해석하면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그 부분 지분율 침탈에서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대법원처럼 해석하는 즉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다르다. 네. 그리고 이사는 주주를 보호할 의무는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법원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결국은 판례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20년 이상 싸워왔는데도 지금 고수하고 있으니 이제는 법으로 입법으로 그냥 그 부분을 확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현 금감원장 이복현 원장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최근 그 검사를 할 때 네. 경제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때도 이 상법 조항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 근데 왜 기소를 했냐면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판결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다리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저도 작년 초에 법을 발의했지만 처음에는 이거는 판례 변경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고 할 때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판례를 바꿀 수 없으니 법을 바꿔야 된다. 그게 급하다라는 취지시고 그 상법 382조 3은 이사의 역할과 관련된 법 조항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사의 역할이 회사를 대리하여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한다. 아니면 모든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왜 꼭 이사를 지칭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사들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른바 총수,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뭐 회장님들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현행상법이나 법 체계에서 보면 등기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하면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등기가 됐거나 안 됐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행위 그리고 지시 그러니까 이사들한테 무슨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 사항 내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회장님들은 대주주, 최대주주들은 등기이사로 안 돼 있고 그 이름만 회장이라면서 이사회 참여는 안 하고 이제 말로만 책임지지 않는 손가락 경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에 업무 집행 지시자라고 해서 업무 집행 지시자. 회사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네. 자여서 경영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지시를 했다면은 그 이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업무 집행 지시 배후자도 네. 마찬가지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배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업무 집행을 지시했는지가 회사 밖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회사에는 그래도 이사회 결의도 하고 이 이사들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리고 그 이사가 찬성했다면 어떤 근거로 찬성했는지를 기록으로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물론 그걸 증거 개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것조차도 내놓지 않지만 네. 그런데 배후자의 경우는 정말 이걸 진짜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록을 남길 의무도 없고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독립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이사회 이사들이 배후자나 그 지배주주의 그런 독재로부터 개입으로부터 독립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 회사의 준법 감시 그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외부에서 지배주주를 하더라도 특별한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차단하는 거버넌스 스크리닝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있게 되면 굉장히 유의미해지는 게 네. 그렇습니다.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 조항을 잘못 적용되면 내가 기소당할 수 있고 그렇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에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영을 계속하고 이사회 멤버를 계속 해왔는데도 항상 어떤 조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 행위 자체가 정당한 행위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메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그리고 그럴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사의 기록을 남겨달라. 요즘에 와서 회사들은 사회회사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질 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유에서 이 사안은 반대를 했다.
이걸 명확하게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회장님이 지시하면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저 이번에 연임 그리고 다음에 연봉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주주들한테는 피해를 주더라도 회장님 말만 잘 들으면 됐는데 이제는 만약에 위법한 행위를 회장님 말만 듣고 했다가는 그 이사가 그 경영진이 자회사 대표이사가 감옥 갈 수도 있다. 천문학적인 배상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 하면은 아유 회장님 그거 안 됩니다. 저 감옥 가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상법이 개정이 되면은 비례적 이익,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충돌에서 만약 일반 주주의 지분율을 침탈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사가 절대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큰 사각지대에 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김규식 회장님이 지금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해외에서 펀드 매니저이시기도 하잖아요.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네네. 해외에서 이런 한국의 현실들을 어떻게 좀 잘 알고 있습니까?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은 뭐라고 해요? 이런 현실 보면.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돼서 너무 싸다. 기업 가치 대비해서 한국의 주가가 왜 이렇게 싸냐. 한국 주식 너무 싸다. 네, 너무 싸다라고 해서 다들 관심은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예. 주주 이익과 회사 이익이 다르다 마치 그리고 예. 이사는 주주 이익의 보호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왜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 최근에 엘리엇도 뭐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나가고 몇몇 그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왔다가 뭐 큰 성공을 못하고 나간 것을 보고 한국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죠. 사실 그렇게 싼 이유는 예. 바로 이런 가버넌스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 그리고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들도 굉장히 현명합니다. 기업 가치가 싼데 투자를 할까 하다가 내 권한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 안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를 하는 소액주들은 누구든지가 내가 투자한 거에 내 자산이 보호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호받지 못한다. 예. 근데 그럼 내가 왜 거기를 투자를 하나? 맞습니다. 네.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하고자 한다면 야 우리 주식보다도 미국 주식을 먼저 봐라. 공부부터 해라. 그리고 우리 제도와 미국 제도의 차이점이 뭔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미국에 비해서 몇 배 쌉니다. 싼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챙겨보는데 그 부분의 핵심이 바로 이 주주보호장치입니다. 참 좀 기업을 가지고 좀 부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들 이걸 주식으로 치환해서 봤을 때는 비지떡인 거죠. 그렇죠. 진짜 싼 거죠. 내가 진짜 맛있는 떡인 줄 알고 꿀떡인 줄 알고 샀는데 열어보니까 배당도 안 줘. 자꾸 저 회장이 아들한테 기업 물려주려고 회사 자꾸 뗐다 붙였다 해. 이러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계속 침탈당하는. 근데 이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 7866님이 문자 메시지 주셨는데 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다. 응? 주식 1년 이상 한 주주한테는 배당금 많이 주면 다 한 방에 해결된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7866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배당을 안 준다고요. 그렇죠? 대주주들이 주주 환원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주를 주주로서 대우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딱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네. 제가 회사의 경영진이나 코스닥에 있는 대주주를 만나볼 때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경영학 교과서에 자기 자본 비용이 타인 자본 비용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아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금리보다 주주한테 돈을 조달한 비용이 훨씬 더 높게 보는 게 교과서의 내용이다. 2배라고 하죠. 2배. 예. 네. 그러면 제가 상장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를 100억을 조달했다면 현행금리가 4%면 저는 8% 이상을 지불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상장한 주식의 비용은 제로야. 공짜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잘못된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른바 공모, 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걸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49% 지분 팔고 51%만 가지면
모든 의사결정 할 수 있잖아. 49% 사람들은 그냥 주식 어차피 샀다 팔았다 할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집주인이 그 주택의 부동산이듯이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잖아요. 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죠. 네. 그래서 회사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주주환원 배당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배당을 하지 그렇죠. 않으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도 해서 뭐 주가를 올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주식 투자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마치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듯이 회사도 주주에게 돈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한국의 많은 상장 기업인들은 마치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당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자 메시지로도 그렇고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는데 우리나라 그 주주 환원율이 거의 세계 꼴찌죠. 꼴찌죠. 예. 그리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배당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의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면 그때 회사의 이사들이나 경영진은 주주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현행 자금 코스트는 4%입니다. 제가 배당을 4%는 안 하고 8% 안 하고 이 돈을 굴려서 투자를 해서 20% 30%를 수익을 낼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래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동의를 해서 그 사람을 연임을 하거나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서 본인이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너 나가. 그렇죠. 그게 바로 주주의 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를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상법 개정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용우 의원님 자꾸 마이크 찌지 마시고요. 좀.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되게 격정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해는 갑니다만. 네, 김규식 그래서 변호사님.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G화학, LG에너솔루션 문제가 사실 촉발한 측면이 있는데 10년 동안 LG화학 주주들이 말씀하셨듯이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느라고 배당해야 되는 재원을 계속 성장에 재투자했단 말이에요. 네, LG화학이. 네, 네. 그래서 10년 동안 배당 한 푼도 못 받고 거의 쫄쫄 굶어가면서 10년 동안 버텨고 견뎠더니 주주들이 기다려줬는데 기다려줬더니 그거를 홀랑 빼가지고 다 독립 상장시켜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에너지 솔루션을. 그렇죠. 이거는 이러한 법 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은 이사의 의무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뭐 이사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니 법에 이걸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10년 동안 기다린 주주를 배신하고 이걸 독립 상장시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 사실 그 배당금 이야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 배당금을 주지 않지만 정말 훌륭한 기업도 있죠.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주질 않아요. 그렇죠? 배당금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보다 내가 재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올리는 게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지 않고 버크셔 해서웨이 막 물적 분할하지 않고 하니까 주주들이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업들은 배당도 안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주주 뒤통수를 치니까 그게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예. 드리면은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배당을 하느냐는 경영진은 선택할 수 있어요. 배당보다 성장이 더 주주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죠. 성장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대전제는 네. 성장을 꾸준히 해서 이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드디어 성장의 성숙 단계에 이르면은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 미래를 위해서 기다려준 그 배당금을 배당해야 됩니다. 그때는 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한국에 2,800개 상장 기업이 있다면은 성장의 성숙 단계에 이른 기업들은 배당을 막 하는 기업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해서 성장을 해놓고 나중에 성장을 한 뒤에는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한국이 만년되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중에도 그 성장하는 동안에 주가가 따라가질 않아요. 그 성장하는 동안에도. 그래서 다시 디스카운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 너무 짠 배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다시 이제 상법 개정안으로 돌아가서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구를 넣는다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우리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면 우리가 또 성장하기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반론을 펼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오해죠.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계약에서 타인 자본, 주주 자본을 받은 이사회는 네.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 의무를 원래 갖고 있어요. 원래 갖고 있는 것을 네. 한국 대법원이 이상하게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어서 그걸 바로 잡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사회의 독립성을 복구하는 것이에요.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이사회를, 독립되어 있는 이사회를 규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하.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 그러니까 저기 회장님으로부터 진짜 독립을 수 있는. 시켜주는 거예요. 독립을 네.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 지배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까지 의사결정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주주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리거든요. 네. 그 원리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용우 의원님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직업이 경영인 아니었습니까? 네. 민간기업, 네. 금융회사 네. 경영인을 하셨었고, 근데 경영인으로서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주주, 이른바 오너라고 불릴 수 있는 그기 있는 금융그룹에서도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인으로 있는데 만약에 상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사들한테 모든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 근데 한쪽에서는 회장님이 뭐야 내 말 들어야지 하고 있다라면은 만약에 이용우 상무님, 이용우 전무님이라면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몇 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시를 하셨는데 제가 법 이 조항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버리면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법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계속하면 왜 당신만 그렇게 생각해? 이런 해서 그걸 방할 방법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권에 있을 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CIO였습니다. 네, 최고 투자 책임자. 네, 최고 투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각 투자한 기업들에게. 예, 그래서 합병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회사 내규와 금융 지배구조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그 의결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녹취록을 남기고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다는 걸 명확하게 절차를 지켜서 회사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기록을 남기고 나는 어떤 의견을 했고 그 의견에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책임지는 자세 이것이 있어야지만 회사 경영은 훨씬 더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김규식 회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진짜로 이사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필요하다. 그 이사들이 총수, 회장님,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읽히기도 합니다. 6471님이 이런 거 바꾸라고 정치인을 뽑는 건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네요라고. 근데 이용우 의원님은 이제 법안을 발의하셔서 여기에 모신 거고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4월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우 의원님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신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셨죠.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거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법무부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법무부에서도 한 7, 8년 이상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가 좀 기업 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법안을 제기해 놓고 이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려면 저는 이제 정무위 소속이라 네. 상법은 법사위에서 그렇죠. 다루는 법입니다.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런 조항이 갖는 의미를 가장 잘한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게 되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상당히 추진력이 생길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고 예상대로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부의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건 야당 제가 한 것이라기보다도 여야가 공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주주들을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또 공정과 상식일 수도 있겠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저께 솔직히 거의 한 밤 12시 가까이까지 4월 5일 대정부 질문 그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기사화되지도 않았고 유튜브에 따로 올라온 것도 없고 국회 방송 저기 들어가서 그 본회의 전체 영상 중에서 4월 5일 거 3시간부터 3시간 8분 사이에 그걸 찾아서 봐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막 법무부 장관하고 막 설전 벌이고 싸우고 한 거는 막 기사화 많이 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영상도 넘쳐나는데 진짜 이렇게 건전한 정책 토론을 하는 건 많이 다뤄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저는 투자자들이 서서히 많이 관심을 가진다고 보고요. 제가 좀 잘못한 게 있네요. 국회 방송 그걸 짤을 만들어서 제가 다시 돌리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국회 방송 영상도 이게 좀 비용을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당 쪽의 좀 반응이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여당 쪽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는데 최근에 정부의 입장을 보거나 여당 의원들도 크게 반대는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이 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무부가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게 상법은 경제법에 있어서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이나 이런 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방송도 그렇고 이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올해 통과되면 좋겠지만 이 논의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될 거고 내년 총선의 공약이나 이게 된다고 봅니다. 사실 보면 아까 모두에서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라는 의미 자체가 언제 보였냐면 지난 대선에 네. 여야 후보가 공히 자본시장에 대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공약이 없었습니다. 네. 그거 자체가 보면 주식 투자자들의 영향력과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국민 대부분이 한 가정당 한 분씩은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통계적으로도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끝나서 주주 명부를 폐쇄를 하면은 사실 다음 주총 때는 주주들이 싹 다 바뀌어 있는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우리 김규식 회장님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다면요. 사실 장기 투자하느냐 단기 투자하느냐를 재무적이나 투자 이론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구분의 의미가 없는데 비전업 개인 투자자는 네. 단기 투자를 해서 자산 축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업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계 부채가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수준 GDP 대비 130% 가계 부채만 네.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비중이 80% 가까이 돼요. 이러한 모습들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도 가지게 되는데 주식 투자 시장이 한국의 이런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주주 환원을 안 한다든지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보호 의무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주주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네. 그래서 주주 권리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를 하지 않으면 또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계속 침탈당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침탈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미국에 있는 그냥 우량주를 배당주 1년에 뭐 8%씩 그렇게 주는 뭐 배당 황제주라고 있습니다. 뭐 네. 50년 동안 계속 배당을 늘렸는 이런 차라리 이런 주식이 좀 투자를 하고 주식 공부를 좀 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되게 씁쓸한 거죠. 정말 씁쓸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서 한국 기업을 싸고 우량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최근에 그 주주 연대 운동도 나오듯이 주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 기업의 거버넌스라든지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은 나라도 좋아지고 내 자산도 늘어나고 기업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네. 좀 더 주주 권리에 인식을 가지시고 주주들끼리 연대를 하시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갖는다는 건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주인이라면 당연히 주인으로서의 권리,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가 중요하고요. 내 권리가 침해되면 침해됐다고 그거에 대해서 교정을 요구하는 것이 주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금원에 보호되지 않는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상법 개정안도 2007년부터 주창이 돼 왔는데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200만 명, 300만 명, 600만 명일 때는 사실 많이 묻혀 있었고 이제 1,400만 명이 된 시대에는 제대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그리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회장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올게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경매 매각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에 태풍급 강풍이 불며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네. 아파트 하자의 책임 소재와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송섭님, 요즘 나오는 LED 전등은 통째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하고 문의 주셨는데요. 네. 이에 대한 답은 메타 부동산 중개법인 박유림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하자 책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자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서 뭐 균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파손 이런 건축물의 결함이 생기는 건데 LED 등 교체도 하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소모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자 담보 기간에 이 소모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시설 공사별로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시설 공사냐에 따라서 뭐 담보 기간은 각각 다 다릅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사용을 하다가 뭐 한 달 이내에 소모품이 나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입주지원센터 또는 이제 관리실에 문의를 했을 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하자 책임 내용상에는 들어있지는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들으신 것처럼 LED 전등 교체는 입주자가 해결을 해야 하고요. 네.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 일반 주택의 경우도 누수, 보일러, 전기 등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고 소모품은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700번 쓰시는 분이 주신 질문인데 냉동 삼겹살은 왜 일반 삼겹살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거든요. 네. 유해진 리포터가 알아봤다고요? 네, 이 부분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삼겹살을 냉동하면 맛이나 신선도가 떨어지고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가 냉장을 선호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냉동을 하려면 냉동을 하기 위한 비용은 들겠지만 대신 유통기한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쇄될 수 있고요. 유통 과정에서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은 냉장이나 냉동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박인보님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된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는요, 한 2년 사이에는 한 10개에서 20개 네. 정도인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20년 사이에 상폐된 기업이 1111개.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연평균 55개, 55개에 이릅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상폐되는 기업이 줄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건전해진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상폐 절차가 더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 즉 장부를 믿을 수 없을 경우에는 네. 바로 몇 달 만에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는데 이제는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 장부까지 그러면 회계법인한테 도장을 받아오세요. 네. 그럼 그때는 거래를 재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또 일부 기업들은 상폐를 당하지 않으려고 법원에 소송까지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장 폐지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갈까요? 전광훈님, 저는 LPG 차량을 운행하는데 LPG 차량도 유류세가 붙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럼요. 세금이 없진 않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용 부탄인데 네. 여기에 교통세는 붙지 않지만 개별 소비세 103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는 교통세라고 해서 네. 238원에서 396원이 붙는데 네. 개별 소비세로 자동차 부탄은 조금 더 저렴하게 103원이 붙죠. 여기에 판매 부과금 한 36원 정도가 붙어서 약 150원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유 휘발유보다는 세금이 조금 붙지만 네. 세금이 붙기는 붙는다.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해진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8일 예성공 예감 마칠 시간이고요. 저는 이대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어김없이 좋은 내용들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